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문지연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어깨 통증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통증인데요. 팔이 잘 안 올라갈 때, 그리고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할 때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요. 네. 어깨 통증, 궁금한 거 전부 다 그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충실하게 같이 이야기를,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통증, 지난번에 우리가 또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같이 또 질문이 많아서 중간에 좀 이렇게 멈췄거든요. 그래서요, 조금 더 앞부분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빨리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예, 또 힘내자님께서도 들어와 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어깨 통증과 연관된 다양한 증상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요, 어떤 거를 가장 많이 물어보냐 하면 옷을 입을 때 이렇게 탈의를 하거나 이렇게 옷 갈아입거나 평상시에 아침에 일어나서 어깨 막 이렇게 쓰려고 할 때 어떠신가요? 이런 거 많이 여쭤보거든요. 팔 이렇게 좀 들어 올릴 때 불편하시냐고 요거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샤워하려고 이렇게 막 머리 감으려고 들어 올리잖아요. 요때 불편하시냐? 요거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어깨가 아픈 분들이 경추, 그러니까 목이 아픈 거랑 약간 이렇게 헷갈려 하실 때가 있어요. 요거 두 개를 구분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자려고 누우면 어깨가 많이 쑤시다, 요렇게 말씀을 하실 때도 있는데 이게 또 목이 아픈 건지 어깨가 아픈 건지 헷갈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자려고 누우면 어깨가 쑤시는데 요거는 목이 아픈 걸까요? 아니면은 어깨가 안 좋아서 아픈 걸까요? 네, 요런 것도 구분을 좀 해줘야 되고, 팔을 일정 각도 이상 들어 올리기가 힘듭니다. 이제 요렇게까지 요렇게 들어 올리고 이렇게가 안 되는 거죠. 요렇게까지밖에 안 된다. 요런 분들 있어요. 요것도 어깨가 물론 안 좋은 거죠. 어깨 자체를 못 움직인다 하면 어깨가 안 좋은 겁니다. 화장실에서 이게 좀 안 좋은 거죠. 되게 민망하지만 여쭤봅니다. 화장실에서 이렇게 너무 민망하게 또 뒤처리할 때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전벨트 착용할 때 차의 뒷자리에서 물건을 이렇게 꺼낼 때, 이럴 때가 아파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싱크대나 이렇게 주방 일을 할 때 찬장에서 뭐 꺼낼 때 아파요. 이런 얘기 하세요. 이런 것들 다 어깨가 아파서 이러신 거죠. 어깨 통증의 3대 원인 질환. 맞아요. 이런 게 3대 원인 질환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회전근개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어깨 회전근개. 어깨 회전근개는 석회가 생길 수도 있고 찢어져서 파열이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부분 파열이기는 해요. 완전 파열인 경우는 드물고, 완전 파열이 되는 경우는 얘가 다쳐서 완전 파열인 경우는 좀 연세를 보고, 젊은 경우 다쳐서 완전 파열인 경우는 수술을 고려를 하기도 합니다. 꿰매줘야 된다는 거죠. 연결을 다시 해서 잘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퇴행성 변화로 부분 파열이 돼서 좀 안타깝게도 똑 끊어지는 그런 경우는 잘 이렇게 보존적 치료를 하면은 또 어느 정도 어깨를 쓸 수 있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깨 통증의 3대 원인 질환 뭐가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럼 50견, 도대체 뭐를 50견이라고 하는지 이것도 다시 알아볼게요. 각 질환의 특징, 셀프 체크, 비수술적 치료. 결국에는 어떻게 얘네를 우리가 운동적 요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 이런 거가 제일 궁금하시죠? 그걸 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깨 통증 어떻게 관리할까요? 그리고 요거는 어깨 통증이긴 하지만 무조건 참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는 요거를 의학적 용어 레드 플래그라고 얘기해요. 레드 플래그, 코드 제로, 이렇게 블루 이런 식으로 의학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레드 플래그라고 저희 통증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이런 사인이 있을 때는 좀 뭔가 감염이 됐다든지 아니면 암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좀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병원에 빨리 가시는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권희님께서 지금 질문을 먼저 주셨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또 앞에서 질문 주신 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어깨 증상이 통증으로 발생했다고 말씀 주셨고요. 30대 남성분이시고 수술은 안 했다. 근데 30대 남성이니까 지금 50견이 벌써 오기는 조금 쉽진 않겠고, 수술은 안 했다. 근데 운동을 많이 하셨으면 회전근개가 파열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깨 여기 관절 와순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다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찢어졌거나 이런 거, 관절 와순이 찢어졌거나 아니면은
정말 야구를 즐겨 했다든지 이러면은 뭐 힐삭 뭐 리전이라든지 뼈가 약간 이렇게 손상이 됐을 그럴 가능성들도 있어요. 근데 어깨 통증에 담이 왔다는 정보를 받았다. 근데 뭐 그래요. 그 어깨 엑스레이나 이런 걸 찍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깨 통증이 지속되고 목을 찍었는데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뭐 결론은 담이 왔습니다. 뭐 이렇게도 결론은 내릴 수는 있겠죠. 담 증상의 그 어깨나 팔 증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30대에도 담이 나타날 수 있을까? 실은 담이 결렸다라고 하는 거는 근육이 뭉쳤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깨는 무거운 거를 들다 빠질 뻔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어깨가 빠지는 거는 디슬로케이션. 그래서 어깨가 조금 불안정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진 않아요. 그래 많진 않지만 어깨가 좀 불안정한 탈구, 어깨 탈구, 부분 탈구도 있고 완전 탈구도 있는데 완전 탈구는 좀 일상생활 하기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부분 탈구인 분들은 얘를 수술을 하지 않고도 그냥 일상생활 어느 정도 하십니다. 그런 경우는 어깨가 이렇게 좀 불안정하게 있는 거예요. 원래 어깨라는 거는 우리의 관절은 이렇게 콱 잡아주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좋은데 어깨 관절이란 거는 360도 뭐 회전을 하는 관절이에요. 우리 몸에서 회전 반경이 제일 큰 관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생각보다는 불안정한 관절이에요. 그래서 탈구가 생각보다 꽤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뭐 부분 탈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어깨를 싸고 있는 캡슐이 느슨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걔가 이렇게 탈구가 될 때 주변 구조물들이 좀 다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주변에 뭐 힘줄이나 인대나 또 그거와 붙어 있는 근육들이 이제 담 증상, 담이 걸렸다. 같이 놀랐다. 뭐 요런 그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디에 어느 근육에 문제가 있는지, 어느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좀 뭐 눌러본다든지 신체 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거기다가 뭐 필요하면은 약 갖고 먹는 약이나 뭐 외용제, 파스나 크림 갖고 해결이 안 된다면은 뭐 주사 치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윤은경님께서는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주사를 3회 정도 맞았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괜찮아졌는데 3회를 이제 맞으면 좀 괜찮아진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건데요. 3개월쯤 되면은 다시 안 좋아진다. 원래 이제 통증이란 게 좀 그게 힘든 거죠. 한번 이제 통증이 시작되면은 주사 치료를 하면 잠깐 반짝 괜찮았다가 다시 또 아파지고 이게 반복이죠. 왜냐하면 또 어깨는 좀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일상생활 하는데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어깨는 머리 감을 때도 쓰고 항상 이제 뭐 이렇게 옷을 입을 때도 쓰고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안 좋아지고 계속 반복입니다. 수술은 안 하고 싶고 비수술적 치료로 가능할까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수술을 안 하고도 이제 시술로도 많이 이제 회복할 수 있게끔 일상생활을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삶의 질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통증을 좋게 만들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완전히 통증을 완치하느냐 의 기준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조절을 잘 하면서 내가 관리를 잘할 것이냐 요 기준을 어디로 둘 것이냐를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수술을 한다고 내가 완치가 될 것이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술을 하는 것도 결국엔 피부에 절개를 넣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어떤 문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에 그거를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꼬매주는 걸 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도 상처가 나는 거예요. 꼬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어떤 분이 비유를 했는데 이렇게 벽에다가 못을 박은 다음에 그 못을 다시 빼냈을 때 그 벽이 완전 깨끗한 벽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한번 다친 거가 다시 빠진다고 해서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거기에 분명히 흔적이 남는 거거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무언가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흔적은 남는 것이고 다시 고쳤다고 했을 때 그 흔적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적인 걸로 교정을 했을 때 정말 꼭 필요한 거는 교정이 수술로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시술적인 걸로도 일상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끌어올릴 수 있게끔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도 원인을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면 그렇다면 충분히 회복을 하실 수 있게끔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분명 본인도 노력은 하셔야 돼요. 어디가 이제 잘못된 건지 그거를 좀 파악은 하시고 그런 동작이나 일상 활동에서의 뭐
액티버티, 운동을 뭔가 하신다든지 안 좋은 그런 일을 하신다든지 그거를 좀 피하려고 하시기는 해야 되고 강화를 하기 위한 좀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네. 생각만님께서 네, 지난 강의 때 풍차 돌리기를 하지 말라고 하셔서 네, 이제 풍차 돌리기도 뭐 관절 영역을 넓히는 데는 좋을 수 있지만 이제 초반에 어깨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는 굳이 저걸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깨가 회전근개가 안 좋은 그런 어큐트, 그러니까는 급성기 때는 풍차 돌리기를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무조건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어깨 관절이 초기 안 좋은 시기에는 풍차 돌리기가 적응증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 시기에는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안 하고 정형외과를 갔다. 엑스레이로는 괜찮지만 일자목이라서 일자목이시군요. 요즘 일자목 많아요. 저도 약간 일자목 되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C자 커브가 좀 있지만 조만간 일자목이 될 거예요. 네, 일자목이라 힘줄이 눌려서 아플 수 있다라고 들으셨다. 원래는 우리 목은 C자 커브가 있어야 돼요. C자 커브가 되어야 우리의 얼굴이 크잖아요. 얼굴이 크다는 얘기는 뇌가 또 그만큼 크다는 거고 인간의 뇌가 크니까 그 얼굴의 무게는 굉장히 무거워요. 그 얼굴의 무게를 이 경추가 고르게 이제 잘 받아내려면 C자 커브가 예쁘게 있어야 목의 무게를 예쁘게 나눠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자 목이 되다 보면 그 목의 무게를 그대로 그냥 쫙 다 내려서 받는다. 골고루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자목이라서 힘줄이 눌려서 아플 수 있다. 결국 관절이 눌리니까 그 관절을 연결해주는 힘줄도 이제 결국 팽팽하게 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주셨다. 그렇죠. 우선은 급성으로 아플 때는 힘줄과 관절에다가 스테로이드를 이제 우선 맞을 수 있겠습니다. 잘못 이해한 건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까요? 이제 등 부분까지 아파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어깨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목의 문제인지를 우선 좀 명확하게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어깨를 직접 돌릴 때 아프다라고 한다면은 어깨의 문제일 가능성이 좀 더 맞아요. 근데 어깨를 돌릴 때, 어깨를 움직일 때 자체가 직접적으로 통증은 없고 그리고 목에 일자목인 게 확실하게 맞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목의 문제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등까지 내려가는 그런 종류의 어떤 연관통도 같이 동반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목의 통증을 배제할 수 없죠. 게다가 일자목이면은 연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러겠지만은 혹시 팔로도 이렇게 좀 방사통이 있거나 이렇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통증이 오래됐다라고 하면은 MRI 같은 것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어요. 점점 나빠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다만 중요한 거는 어깨의 어떤 관절 영역이 잘 유지되고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깨 통증은 좀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어깨 관절의 기본 구조 빨리 볼게요. 어깨 관절, 쇄골, 요 중요한 일자로 예쁘게 뻗어 있어야 되는 거. 그다음 등뼈, 견갑골, 상완골, 요거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가 근육 힘줄 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360도 풍차 돌리기 아까 한다 그랬죠. 초기에는 너무 과하게 어깨 통증이 심하게 악화되는 시기에 풍차 돌리기를 일부러 해서 내가 극복해야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안전성과 유연성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360도 돌려야 되니까 유연해야 되고요. 근데 실은 저도 유연하진 않아요. 360도 예전엔 잘 돌렸는데요. 이제는 좀 삐그덕 하더라고요. 안정성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360도 잘 돌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얘가 꽉 잡고 있는 어깨가 아니거든요. 이게 마치 골프공 핀에 골프공이 이렇게 탁 얹어져 있는 이제 누군가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골프공 핀이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 위에 골프공이 탁 얹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아슬아슬하겠어요. 그런 게 어깨 관절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깨 관절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깨 관절을 유연하게 움직이게 하는 힘줄이 4개가 있는데 우리는 요 4개를 회전근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극상근, 극하근, 소원형근, 견갑하근 이렇게 회전근개가 4개가 있고요. 그 사이를 딱 통과하고 있는 게 이제 또 뽀빠이 근육, 이두박근 요게 하나가 있습니다. 뽀빠이 근육 여기 이렇게 떨록 나오는 게 이두박근이란 게 요 회전근개 사이를 딱 통과를 하는 근육이고 그리고 요 어깨를 이렇게 싸고 있는 여기 나풀나풀거리는 되게 부드러운 막이 하나가 있는데 얘가 관절 와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딱 뼈들을 덮고 있는 캡슐
이게 관절낭과 인대 이렇게 싸고 있는데 얘네가 관절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또 얘네가 너무 딱딱해지면 오십견이 되는 거예요. 안에 염증이 생기고 너무 딱딱해지고 콱 들러붙은 게 오십견이 돼서 하고 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깨의 상태 변화를 결정짓는 두 가지 주요 요소. 이거는 어떤 퇴행성 변화, 어떤 통증이든 대부분 비슷한데요.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결국에는 우리 몸에 뭐 무릎도 마찬가지고 뭐 허리도 마찬가지고 뭐 다 그래요. 손목도 그렇고 뭐 그런데 퇴행성 변화 때문에 많이 아파지시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다치잖아요. 그거는 내가 예측하기 어렵죠. 길 가다가 하필 또 넘어졌어요. 미끄러워서. 얼음 빙판길에 또 신나게 뛰어가다가 미끄러졌네요. 그런 외상을 내가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거가 이렇게 같이 겹치면서 나의 그 취약했던 그런 몸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부위가 외상이 거기에 겹치면서 어떤 자동차 사고 같은 게 겹치거나 자전거 타고 가다가 걔가 사고가 나서 그런 나의 취약한 게 더 악화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자동차 사고 나기 전에는 한 번도 아팠던 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10년, 20년이 이제 지나고 나면은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무릎 통증 생기고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자동차 사고가 분명히 그 본인의 취약한 점을 좀 더 악화를 빨리 만드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노화가 진행되는 게 같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어깨 통증의 3대 원인 질환은 결국 회전근개가 찢어지는 거, 회전근개 파열. 근데 여기 노화로 인한 건 대부분 처음부터 똑 부러지진 않아요. 쫙 찢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부분적으로 트득트득하고 찢어지는 부분 파열입니다. 그다음에 이 안에 석회가 칼슘 덩어리가 차는 거죠. 네, 석회성 건염. 그다음에 얘가 이제 아까 캡슐이 안에 염증이 생겨서 쫙 달라붙어서 캡슐이 두꺼워지고 달라붙어버리는 오십견, frozen shoulder. 요거가 오십견이 되겠습니다. 유착성 관절염. 이렇게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50대에 많이 생겼대요. 지금도 뭐 50대에 많이 생기긴 하는데 좀 각양각색이에요. 저는 40대 환자분들도 꽤 많이 뵀고요. 60대에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오십견 환자분들. 그 외에 중요 구조물로는 뭐 근육이 아까 담이 결렸다. 뭐 그건 근육이랑 힘줄인데에 힘줄인대가 소위 말해서 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담 걸렸다고 많이들 얘기하는 거죠. 또 근육 쪽에 그 압통점이 생기는 거 있죠. 근근막 통증 증후군. 요거 어깨 쪽으로도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것도 아무리 열심히 풀어줘도 다시 재발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어깨 부위고 어깨 통증이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 어깨 통증을 굉장히 심각하게 악화를 시킬 수가 물론 있습니다. 그거를 잘 풀어주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육, 자세로 인해서 어깨 통증 되게 심해요. 특히나 이렇게 말리는 요즘에 이 자세, 컴퓨터, 핸드폰, 운전 요런 것들 항아리 자세 이거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어깨의 충돌 증후군을 더 많이 악화시키는 그런 자세가 되겠어요. 되게 좋지 않은 자세라서 하다못해 요즘에 제가 유튜브 보니까 그거 많이 이것만 해도 어깨가 좋아집니다. 막 이거 목도 좋아집니다. 이거 나오던데 평평한 벽에다가 이렇게 목이랑 등 대고 어깨 이렇게 쫙 붙이고 10분씩만 뭐 있어 보세요. 제가 한번 있어 봤거든요. 근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좀이 쑤시던데. 그 자세로만 있어도 그래도 목과 어깨가 이 등이 펴지면서 굉장히 많이 시원하고 좋아집니다라는 그런 뭐 유튜브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스트레칭 방법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 기타 어깨 통증 유발 질환들 뭐 이제 관절염이 있겠죠. 요 앞에 이제 뼈와 뼈가 연결되는 관절염 요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아까 이두박근 뽀빠이 근육 지나가는데 여기에 물 차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어깨가 되게 좁은 그 공간 안에 그 힘줄 인대가 다닥다닥 지나가다 보니까 걔네가 마찰이 생길 거예요. 움직일 때 360도 거기에 이제 마찰 생기지 말라고 조그맣게 이제 점액낭이 있어요. 서로 움직일 때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해라 하면 점액낭이 있는데 그 점액낭에 마찰이 또 너무 많이 막 생기다 보면 염증이 돼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점액낭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이제 목의 통증인지 어깨 통증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이제 주신 거거든요. 경추 디스크는 어깨 통증과 되게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거가 둘 중에 뭐가 맞는지를 좀 제대로 구분해 주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경추 후관절통이랑 아까 좀 비슷하게 일자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경추 후관절통을 의심해서 어깨 그 목에다가 스테로이드를 그 힘줄에다 맞았다고 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관절을 타겟으로 해서 맞은 거랑 같은 거예요. 경추 후관절통을 의심해서 거기다 맞은 거예요. 일자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맞으신 거고요. 이 경추 후 관절통일 때도 등 쪽으로 그 연관통을 이제 같이 일으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주사를 맞으신 거예요. 그 외에 심근경색, 내장질환, 뭐 뇌졸중, 후유증 요런 거,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내장질환이라든지 되게 심각한 질환들도 어깨 쪽으로 같이 통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되게 위험한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어깨 통증은 일상생활 살면서 되게 많이 힘들어요. 통증도 심하고. 그렇지만은 이 질환들로 생명이 이제 없어지진 않습니다.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심근경색 이걸로는 그래도 생사가 갈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인지 아닌지 이제 요거가 또 좀 우리는 내가 그건 아닐까라고 좀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실시간 질문 한번 또 보고 넘어갈게요. 애플망고 민트님께서요. 현재 어깨 오른쪽 회전근개 80% 진단을 받았다. 80% 진단이라는 건 80%가 파열이 있다는 건가요? 그럼 10%가 남아 있다는 건지 뭐 어떤 상황 그런 얘기를 말씀을 주신 건가요? 진단을 받은 후에 8개월 비수술적 치료를 받았는데 통증이 계속 진행 중이다. 비수술적 치료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약제로 어느 부위에다가 어떻게 치료를 받았느냐에 따라 경과가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병원에서 수술하는 방법뿐이다. 그때 좀 아깝긴 하네요. 8개월이나 비수술적 치료를 받았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상당히 좀 속상하시겠어요. 예. 꼭 수술을 해야 할까요? 무서워서 미루고 있습니다.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아직은 좀 젊으셔서 이게 좀 두 가지가 있어요. 나이가 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연세가 좀 많으시면은 실은 그냥 잘 달래서 쓰세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근데 연세가 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운동도 좀 앞으로 더 하시고, 골프도 치시고, 막 뭐 수영도 하시고, 또 즐겁게 뭐 정말 뭐 복싱도 하시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까지 이렇게 과격한 운동도 막 하시고 싶으실 텐데 그러려면은 어깨가 더 완벽하게 회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수술적인 치료까지도 고민을 해보실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래도 80% 진단을 받은 후에 이게 80%가 뭘 의미하는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8개월 수술적 치료를 그러니까는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게 난 너무 아깝다. 그리고 나는 수술적 치료는 어떠한 이유로 도저히 받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뭐 주사 약제를 어떤 걸 치료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약제를 좀 다른 걸로 변형을 해볼 수도 있겠고 신경을 같이 치료받는 거를 병행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좀 치료 방법을 바꿔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앞으로 어깨를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배병호님께서는 석회성 건염은 운동으로만 호전된다고 하는데 치료법은 없나요? 운동으로도 호전이 되기 때문에 뭐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회성 건염이 예전에 우리 뭐 조선시대에도 석회성 건염은 있었고요. 우리 고려 시대에도 있었겠죠. 뭐 예전에 다 있었어요. 석회성 건염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뭐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제가 보니까 아기를 낳고 아기를 막 이렇게 얼르고 달래고 하는 그 30대 후반 그 엄마한테도 석회성 건염이 그렇게 잘 오더라고요. 요즘에. 아기 맨날 안아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막. 그래서 왔는데 딱 보니까 석회가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프다고 딱 걸리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석회성 건염 그 부위가 아프구나 이렇게 봤었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많다고 생기거나 뭐 이러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또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참아야 되느냐. 근데 우리한 뭐 의료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그거를 굳이 아파 죽겠는데 참을 이유는 없죠. 걔를 이제 좀 덜 아프게 하면서 잘 지낼 수 있잖아요. 석회성 건염 밤에 잠잘 때도 그쪽으로 이렇게
어쩌다가 잘 모르고 픽 하고 누우면 아 하고 아파가지고 막 깰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어깨를 탁 움직였는데 아 하고 아파가지고 또 깜짝 놀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 통증을 계속 내비둘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빨리 치료를 해서 그 통증에서 좀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치료법이 있습니다. 치료법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좋아지고 있는 단계라면야 굳이 그 석회를 건드릴 필요는 없는 거고요. 좋아지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얘가 지금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크게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뭐 치료 방법 있고요. 여기 보면은 좀 이따가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뭐 아주 간단하게나마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석회를 이렇게 깨주는 방법이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 뭐 좀 더 효과를 보는 게 다르긴 합니다. 근데 뭐 체외 충격파가 효과가 있는 분도 물론 있지만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번 받아야 되고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비싸기도 합니다. 체외 충격파. 근데 그래도 그거에 효과가 있는 분도 있어요. 체외 충격파. 근데 이제 그런 걸로 효과가 별로 없으면 그러면은 주사 바늘로 발보티지라고 하는데 붉은 주사 바늘을 2개를 이렇게 꽂아 넣어요. 그래가지고 석회 초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딱 꽂아 넣어가지고 석회를 막 이렇게 깨요. 막 깬 다음에 그 생리식염수를 막 또 한쪽에선 뿌려요. 그래가지고 석회를 이제 빼내는 거죠. 이렇게. 생리식염수를 위에서 쏘고 석회를 이제 저희끼리는 쪼사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쪼사가지고 꺼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그 석회를 빼낸 그 힘줄이 약간 약해지는 그런 상황도 저는 좀 예측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한동안은 그 힘줄을 과격하게 쓰는 운동을 좀 피해라.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스테로이드 같은 거는 그 힘줄을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에 석회에다가 막 주사 놓는 거는 되도록 피하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강만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목은 아프지 않고 어깨를 위로 뒤로 이렇게 뻗을 때 찢어지는 느낌이다. 이런 증상이 나중에 디스크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근데 이제 어깨를 움직일 때 아프다라고 하는 거고 목은 아프지 않다. 목을 뒤로 이렇게 제낄 때 아픈 통증이었으면 그랬으면 목의 관절을 더 의심을 했을 텐데, 어깨를 위쪽 뒤쪽으로 뻗을 때 찢어진다라고 했으면은 어깨에 연관된 통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어깨를 뒤쪽으로 움직일 때 주로 이제 많이 우리가 쓰는 이쪽 뒤쪽 근육, 여기 앞쪽 근육이라든지 요거의 근육과 연관된 종류의 통증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런 증상이 나중에 디스크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증상 자체가 디스크로 이어진다는 거는 아니고요. 일자목이라고 하셨잖아요. 일자목은 디스크 와 뭐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일자목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주사는 의사 선생님이 어깨를 초음파로 보면서 어깨에 놔주셨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네요. 부분 파열이라고, 그 부분이 아니시구나. 주사는 의사 선생님이 어깨를 초음파로 보면서 어깨에 놔주셨고, 부분 파열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예, 부분 파열이면은 요거를 수술까지로 가는 거는 뭐 굳이 고려 안 하고 보통은 부분 파열이면은 보존적 치료로 많이 요즘에는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완전 파열이면은 수술적 치료를 좀 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회전근개 질환 좀 더 알아볼게요. 4개의 힘줄 아까 말씀드렸고, 충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얘네가 자꾸 닳아서 마모되고 마찰 때문에 끊어지는 거죠. 초반에는 붓고요. 그 다음에는 얘가 약해지고 그러면서 끊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얘도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얘가 뽁 들어갔죠. 여기가 이제 까마면서 약하고, 뼈들도 원래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매끈해야 된다는 거죠. 얘도 이 어깨도 실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푹 하고 들어갔어요. 아이고. 여기가 폭 하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원래는 안 되거든요. 그래도 여기 뼈는 이렇게 매끈하고 예쁘니까 요 뼈는 그래도 나름 괜찮다.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안 된다. 이제 저는 초음파를 볼 때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거든요. 보여드리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까맣죠. 여기가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석회 찼어요. 이거 환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럼 환자분들이 훨씬 본인의 어깨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딱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위를 물론 이렇게 위생 균이 없는 그 무균 장갑을 낀 다음에 이렇게 콕콕 눌러드려요. 여기 이렇게 딱 누르면 거기가 아프다고 진짜 그래요. 석회가 여기 살짝 껴있잖아요. 만약 요게 통증의 원인이라면 여기를 이렇게 칵칵 누르잖아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여기 하고 딱 누르면 여기가 아파요. 환자분들 이렇게 진짜 얘기하신다니까요. 요렇게. 그 부위를 이제 찾아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뭐 콜라겐을 주입을 한다든지 뭐 DNA 주사를 주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치료를 직접 환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해드리면은 훨씬 더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본인의 통증 치료에 대해서 좀 더 만족을 하시게 됩니다. 아까 석회성 건염이 어떻게 치료를 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보면은 석회가 이제 딱 그 생기는 부위가 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뼈에 딱 붙는 부분에 많이 생겨요. 근데 얘가 그냥 나아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문제는 되게 오래 있다가 낫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낫느냐? 2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2년 동안 어떻게 기다려 이거를. 너무 아픈데. 2년 동안. 이 2년 동안 계속 참을 건가요? 너무 아픈데. 너무 심해서 막 응급실에까지 가시는 분도 있어요. 얘가 언제 제일 아프냐? 막 다 나아갈 때 되게 아파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처음에 생기는 시기, 그다음에 얘가 이제 막 숙화되는 시기. 요때는 차라리 조금 괜찮다가 얘가 막 없어지는 시기, 치약처럼 이렇게 뭉글뭉글해지면서 흡수가 되는데 요때가 되게 아파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때 심하게 아파하실 수 있겠고요. 정말 되게 신기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우리 환자분들도 엑스레이를 꼭 찍어보는데 석회가 이따시만하게 큰 환자분들 찍어서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요. 내 어깨에 저렇게 커다란 석회가 있다니 하고 깜짝 놀라다가 정말 많이 치료를 하고 나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엑스레이를 한 번 더 찍어요. 한 몇 개월 있다가 딱 찍어보잖아요. 정말 깔끔하게 석회가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졌어요. 네, 그런 석회가 이렇게 깔끔하게 없어지는 게 석회성 건염입니다. 네. 석회성 건염. 요렇게 석회가 뭉글뭉글하게 뭔가 없어질랑 말랑 하는 시기가 굉장히 아픈 시기다. 요렇게 마치 초승달 모양처럼 예쁘게 뼈에 붙어 있는 것 마냥 석회가 껴있는 경우도 있다. 요렇게 보여드리면서 여기를 조금씩 퍽퍽퍽 자극을 해주면 되게 많이 아파하신다. 치료 방법은 아픈 걸 무조건 참지 말고 바늘을 이렇게 꽂은 다음에 요 석회를 빼내는 방법도 있다. 물론 뭐 체외 충격파 이런 거를 해보실 수도 있겠다. 보면은 물로 이렇게 좀 빼내주면은 이렇게 석회가 빠지는 경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50견. 50견의 이 환자분의 모습을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전형적입니다. 들어보세요 하면은 반대편 팔은 번쩍 잘 들어 올리는데 50견에 걸린 팔은 아무리 들어 올리려고 해도 못 들어 올려요. 여기까지. 빡 들어 올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근데 이제 옆에서 만약에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잖아요. 그런 팔은 그래도 도와드리면 아프지만 이렇게 해서 들어 올립니다. 근데 50견은 못 들어 올려요. 50견은. 네, 도와드려도 잘 못 들어 올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염증이 생겨서 들러붙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유착성 관절염 이렇게 의학적 용어로 얘기를 하고요. 얘가 그래서 들러붙어서 동결견 요렇게 또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50대에 많이 생긴다. 그래서 예전에 50견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남이 들어줘도 안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은 운동 범위가 제한되는 겁니다. 네. 운동 범위가 제한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브리즈망 시술로 한 방에 치료가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한 방에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하시는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네. 이것도 회복되는 데까지도 뭐 예전에 뭐 조선시대에도 있었을 거고 고려시대에도 50견은 있었을 거고 그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어깨가 굳으면 영원히 굳었을까? 뭐 돌아가실 때까지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회복은 됐어요. 한 회복되는 데까지 2년 정도까지 걸리기도 했지만 그렇지만은 그때까지 어떻게 이렇게 막 움직이고 살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에 의학이 많이 발달했으니 얘네를 이제 잘 회복을 시키게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환자한테 많이 생기냐? 당뇨병 환자. 뭐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누구한테 생긴다라고 밝혀진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당뇨병, 갑상선 질환, 또 목 디스크 환자한테 좀 더 많이 생기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관절 안에 캡슐에 염증이 생겨서 꽉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망이라는 거를 합니다. 브리스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이것도 이제 좀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얘가 너무 아프잖아요. 브리스망이라는 거는 유착이 돼 있는 거를 강제로 돌려주는 시술이에요. 이 캡슐 안에다가
들러붙은 거를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한번 세척을 막 해줘요. 캡슐을 부풀려서 일부러 좀 이렇게 뜯어줘요. 뜯어준 다음에 얘를 강제로 좀 관절 영역을 넓혀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근데 가뜩이나 아파서 움직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걔를 강제로 돌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어깨 관절로 가는 신경에 초음파를 보면서 국소 마취를 해주는 게 좀 중요해요. 국소 마취를 해주고 어깨 관절이 아프지 않게 마취를 먼저 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깨 관절 안에다가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어깨 관절에 캡슐이 들러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소독해 주듯이 이제 안에를 이렇게 하이드로 다이섹션이라 그러죠.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이렇게 부풀어 주는 거예요. 벌려주는 거죠. 들러붙어 있는 걸 뜯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뜯어주는 겁니다. 이걸 여러 번 해줘야 돼요. 압력을 사용해서 뜯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생리식염수로 이제 한번 이렇게 씻어주기도 하고요. 염증 물질들을 이렇게 해갖고 뜯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직 이제 마취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얘를 한번 열심히 뜯어준 다음에 요 마취가 돼 있을 때 얘가 이제 부드럽게 뜯어줬죠. 요게 이제 달라요. 하다 보면은 처음에 들어갈 땐 되게 뻑뻑하거든요. 막 뜯는 때 막 힘을 이제 엄청 빡 주면서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힘이 약간 딸리면 이제 옆에 있는 우리 조금 더 힘이 좋은 이제 친구를 불러다가 펠로우를 불러다가 조금 눌러봐라 해가지고 압력을 줘가면서 이제 열심히 뜯습니다. 뜯은 다음에 또 너무 심하게 뜯으면 안 돼요. 이거를 적당한 압력으로 뜯어야 돼요. 뜯은 다음에 관절 캡슐을 부풀리고요. 유착을 방리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 마취가 되어서 통증이 없는 시기에 관절까지 이제 부드럽게 뜯었으니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 관절 영역을 넓혀줘야죠. 네, 환자는 한동안 안 움직였기 때문에 잘 못 움직여요. 아직도 관절을 뜯었지만. 그래서 그 못 움직이는 동작을 잘 움직일 수 있게끔 요 시기에 스트레칭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시킨 다음에 마취가 돼 있을 때도 집에 가서 스트레칭을 그걸 계속하라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냥 집에 가서 놀지 말고 스트레칭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어깨 질환 셀프 체크 포인트. 네. 운동 두 손을 머리 뒤까지 이렇게 쫙 들어 올려서 이렇게 쫙 들어서 뒤까지 올려보세요. 귀에 바짝 붙여보세요. 통증이 있으세요?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나요? 어깨 뒤로 바짝 붙여보세요. 이거를 못 붙인다니까 귀 있는 데까지. 만약에 그렇다. 귀에 바짝 못 붙인다. 그리고 팔을 90도 옆으로 들어 올리세요. 여기서 걸리는 느낌이 떨컥하고 걸린다. 그러면 어깨 충돌 증후군이 좀 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깨를 귀 있는 데까지 쫙 못 붙인다. 그러면은 오십견, 회전근개 문제, 뭐 파열이라든지 석회, 염증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나 만약에 이제 내가 옆에 손으로 들어서 들어 올리면 좀 아프지만 여기까지 들어 올려집니다. 남이 들어 올려주면 들어 올려집니다. 라고 하면은 그 회전근개 파열이나 회전근개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혼자서 못 드는데 남이 들어 올려줘도 못 들어 올려요. 라고 하면은 50견일 가능성이 좀 더 높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밤에 특히나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 누웠는데 더 아픈데, 움직임이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회전근개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통증과 함께 움직임 제한까지도 너무너무 심하다. 밤에 아파 죽겠고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라고 하시면 50견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운동이 되게 궁금하시죠? 실은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운동을 되게 많이 이렇게 말씀드릴 시간이 좀 많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운동을 지난주에 꼭 강조를 했던 환자분이 한 분 계시긴 했어요. 그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는데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다쳤고요. 넘어졌는데 제가 초음파를 봤는데 회전근개가 다 파열됐더라고요. 다 파열됐는데 원체 연세도 조금 있으시고 회전근개 자체가 모든 게 다 파열됐고 그래서 이렇게 슬링을 하고 오셨어요. 그 동네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거의 동네 병원에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원만 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대요. 근데 3개월 정도가 벌써 거기서 입원을 하고 오셨는데도 뭐 팔을 못 움직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딱 봤는데 뭐 안에 완전히 염증이 아직도 심하고 통증 자체도 너무 심하다고 하시고요. 못 움직이고 계시고요. 어차피 수술은 못하는 상황이다. 정형외과에서 그렇게 결론은 내렸고요.
그게 어느 정도 힘줄이 남아 있어야 그래도 걔네를 좀 연결을 할 텐데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통증 자체를 조금 줄여주기 위한 신경치료를 했어요. 신경치료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나마 조금 남아 있는 고런 회전근개 부분을 당연히 스테로이드 주사는 하면 안 되고 거기를 좀 강화시켜 주는 그런 DNA랑 콜라겐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를 하고 그리고 운동 치료를 운동 교육이죠. 고거를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되게 통증이 심한 첫 1-2 주는 무리한 동작을 하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염증이 심한 시기는 차가운 찜질 먼저 하시는 거예요. 화끈화끈거리는데 뜨거운 걸 갖다가 딱 대라고 안 해요. 그다음에 요 염증이 가라앉은 시기부터 만성기로 접어들면 그때부터 온찜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근육을 풀어주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진통소염제는 부작용을 위장장애가 심하지 않거나, 그리고 또 그 신장에서 걸러주는 기능을 이제 혈액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걔가 한 60 이상이 되면은 그래도 조금 처방을 제가 잘 하는 편이고, 30보다 아래로 떨어져 있으면은 처방을 웬만해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용제 발라주는 거, 붙여주는 거, 요런 거는 처방을 합니다. 갑자기 팍 움직이는 종류의 스트레칭은 절대 하시라고 안 해요. 오십견 같은 경우는 이게 인제 통증은 좀 있지만 아예 못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 급성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씩 움직이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관절을 계속 안 움직이다 보면은 그대로 굳어버리는 게 오십견이거든요. 관절 영역의 가동력을 넓히는 운동을 이제 조금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주는 게 좋겠고, 요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가장 쉽게 하는 게 벽 타는 운동이에요. 이제 조금씩 올라가기. 그래서 하나씩 체크하는 거죠. 내가 어제는 여기까지 올라갔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유지하기. 15초씩 유지하기. 수건 스트레칭. 뒤에서 이제 잡아당기기. 요거. 그다음에 펜듈럼, 왜 무게추 있잖아요. 시계추 운동, 몸 숙이고 흔들기, 요런 거. 요거 하는 거가 50견에는 이제 우리가 집에서 그나마 해볼 수 있는 노력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회전근개가 파열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소개하는 거, 펭귄 운동부터 이제 물개 운동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는 지난주에 물개 운동 시켰어요. 물개 운동 보면은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팔꿈치 붙이고, 여기서 이제 여기 운동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붙이고 왔다 갔다부터 시작이에요. 왔다 갔다부터. 그래서 요거부터 시작을 먼저 해요. 요거 물개 운동부터 요거 시작하고요. 요거부터 해서 요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면은 여기서 겨드랑이 떼고 운동하는 거예요. 네, 요렇게. 어깨 견갑골 조이기, 요거 조이기 운동. 요 조이기 운동. 물론 밴드 가지고 해주면은 더 좋기는 해요. 어깨 앞쪽 스트레칭.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연세도 많으셨고 회전근개가 아예 파열이 됐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가능한 운동까지를 범위를, 제가 보고, 우선 거기까지 가능한 것까지만 하고 2주 있다가 뵙기로 했습니다. 옆으로 들어 올리기 반복 운동을 너무 이렇게 90도 들어 올리는 거를 하지 말아라,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회전근개가 파열된 경우는 재활 운동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좀 프로그램을 잘 우리가 어느 회전근개가 파열됐느냐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네, 전문적으로 짜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어요. 처음부터 팔을 팍 들어 올리거나 휘두르는 동작, 이거를 피해라라는 게 되겠고, 벤치프레스, 엠티캔 운동 등 적극적인 극상근 운동을 막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근육 이완 운동, 90도 이내에서 팔을 몸에 붙이고 운동하기, 견갑골 조이기, 수건 짜기, 요런 운동 위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물개 운동과 펭귄 운동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염증이 되게 심한 상황이에요. 당연히 차가운 찜질을 하시고, 통증 감소가 됐을 때 이제 요런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을 하는데, 운동의 그 관절 가동력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예요.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벼운 스트레칭이 모두 다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석회성 건염은 야간통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주사라든지, 야간통이 되게 심한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충격파 치료 같은 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견봉화 점액낭염, 요거는 뭐냐면 요렇게 어깨에 물이 찼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깨에 물이 차는 거, 이렇게 까만 거. 여기 물 찼네요. 이러면서 이제 보여드리거든요. 어깨가 이제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면 여기서 이렇게 딱 들을 때 아 하고 아파요. 딱 들어 올릴 때
물이 이게 마모가 되면서 여기에 염증이 생기고 물이 찹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은 이 물을 좀 말리기 위해 간혹 가다가 스테로이드를 살짝 써주기도 해요. 이제 고럴 때는 요 힘줄 안에 스테로이드가 막 스며들지 않도록 좀 조심해서 물을 말려줄 필요는 있겠습니다. 주로 어깨 앞쪽으로 통증을 많이 유발을 합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환자 대부분이 견봉화, 점액낭염이 함께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데 열심히 치료받았는데 안 난다 그랬죠? 요거는 견봉화, 점액낭염 치료를 살짝 같이 해주시는 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상완 이두근 건염도 되게 많아요. 상완 이두근 건염은 어떨 때 많느냐? 안전벨트 매는데 앞에 여기 어깨가 너무 아파요. 요럴 때. 뒤에 물건을 꺼내는데 여기가 아파가지고 따끔따끔거려요.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이두박근 뽀빠이 근육에 앞에 딱 갖다 대면 이렇게 물이 차 있어요. 물이. 이렇게. 어깨 앞쪽 통증. 물건을 잡아당길 때 주로 통증이 발생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환자 대부분이 또 상완 이두근 건염이 함께 동반돼 있고요. 얘가 완전히 파열이 되면 이렇게 나 운동도 안 했는데 이렇게 뽀빨처럼 근육이 볼록하지? 이거는 상완 이두근이 완전히 끊어져서 아래로 흘러내린 거예요. 이거는 운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뽀빠이 사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완 이두근 건염도 한번 어깨를 초음파를 볼 때 물이 찼는지 확인하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 여기다가 DNA 주사 같은 거를 같이 놔드리기도 합니다. 또 어깨에 되게 다양한 관절염이 같이 있기도 해요. 이렇게 이분은 관절에 물이 차 있죠. 네, 여기 관절염, 뼈가 울퉁불퉁하고 좁아져 있죠. 또 이분도 견봉 쇄골 관절염이 있어요. 좀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서 다칠 때 여기 관절이 이제 많이 다치거든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콱 하고 다쳐서 여기 관절 다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 동작 할 때 아프다라고 하면은 견봉 쇄골 관절염 이런 쪽 의심하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요 관절은 근데 스테로이드를 한 방 딱 놓으면은 되게 치료가 잘 되는 그런 관절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관절, 요거는 흉쇄 관절통 이쪽으로 요것도 이제 치료가 뭐 주사 한 방으로 잘 되는 그런 관절이죠. 아까 이제 목하고 구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깨 질환과 경추 질환의 차이점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팔을 어깨 위로 올리면 통증이 심하다. 그런가요? 어깨 위로 올리면 통증이 심하다라고 하면 어깨 질환입니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경추 질환은 어깨 움직임에는 제한이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 주시기를 생강님께서 어깨를 이렇게 올리면 더 아프다 그랬죠? 어깨 질환 쪽을 좀 더 의심하시는 게 맞겠어요. 목을 움직이면 통증이 심해진다. 뭐 이거 당연하겠죠? 그러면 경추 질환 가능성이 좀 더 많겠습니다. 누워 있는데 너무 아파요. 경추 질환은 대부분 누워 계시면 좀 편해요. 어깨 질환은 누워 있으면 어깨 관절 간격이 더 좁아져요. 그래서 아픕니다. 어깨 질환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어깨부터 팔꿈치 아래까지 통증이 좀 더 퍼집니다. 어깨 관절은 팔꿈치 아래까지 잘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는 경추 목 질환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그리고 팔을 위로 올리면 통증이 조금 나아져요. 이러신 분들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선 이렇게 매달리니까 조금 낫네 싶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 경추 질환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요거는 또 되게 신기한 사인이에요. 자, 통증 양상이 이 두 개가 달라요. 경추 질환은 가만히 있는데도 어깨가 무거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깨에 강호동 씨가 얹혀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해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어깨가 무겁다. 목과 어깨가 저리다. 어깨가 우리하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경추 질환이 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어깨와 경추 질환이 한꺼번에 있는 더블 크러쉬도 있어요. 두 개가 같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어깨 질환이냐 경추 질환이냐를 좀 구분해 보는 거는 중요하겠죠. 내장 질환의 연관통으로도 어깨가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식도에 이상이 있을 때 왼쪽 어깨가 안 좋을 가능성, 왼쪽 어깨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심장,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심장이 안 좋으면 왼쪽 가슴이 아플 거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초기에는 왼쪽 팔 안쪽이나 왼쪽
으로도 이제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어깨로도 문제가 같이 오게 됩니다. 심장. 그리고 담낭. 담낭에 담석이 생기면 우측 어깨 뒤쪽으로 통증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는 양쪽 가슴보다 우측 날개뼈 부근이 아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뭐가 나오지 않는다, 검사를 해도 목도 아니고 어깨도 아니고 흉추도 아니고 나는 등이 아파 죽겠는데 날개뼈 안쪽이 아픈데 도대체 뭘까? 폐를 검사를 했더니 조금 이상 소견이 나오고 이런 경우들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깨와 연관되는 내장, 식도, 심장, 담낭, 폐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어깨 건강을 위한 꾸준한 운동 및 생활 습관, 회전근개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운동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그거 다시 한번 좀 캡처를 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세트에 10에서 15회를 3세트를 권장한다. 이거는 헬스 조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캡처를 해서 갖고 와 봤습니다. 밴드 운동, 이것도 이제 많이 하죠. 아까 이제 물개 운동, 펭귄 운동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외회전, 내회전 해주는 그런 운동들을 이제 그 밴드를 가지고 좀 힘을 좀 주면서 이렇게 해라. 요 운동들을 해라. 좀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손목을 꺾지 말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운동들은 이제 본인들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통증센터에서의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환자분들한테 부작용이 적은 약을 어떻게든 찾아서 처방을 해드리는 거죠. 또 체외 충격파 같은 것도 좀 해볼 수 있겠지만은 좀 자주 해야 효과가 있는 거고, 효과가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도 있고요. 이거 체외 충격파는 좀 그래요. 비싸기도 하고요. 필요할 때 주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깨는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하게 주사 놔야 되는 그런 부위입니다. 다만 어깨 주사도 너무 많이 놓는 거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놓는 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2주 한 번, 한 달에 2주에 한 번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입하는 약물은 DNA, 콜라겐, 포도당, 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는 염증이 있을 때 조심해서 힘줄에 안 스며들도록 놓는 거가 필요합니다. 회전근개를 보호하기 위해 힘줄에 스테로이드를 직접 주사하는 거는 되도록 피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요게 이제 마지막 그 병원 방문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사인들입니다. 외상을 내가 넘어져서 다쳐서 회전근개가 완전히 파열되는 게 좀 의심되는 거예요. 갑자기 팔을 못 들어 올려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병원에 누구나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겠죠. 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쫙 빠지는 거죠, 어깨에. 이것도 누구나 가보려고 생각을 하시겠죠? 요런 두 개는. 그 다음에 어깨에 심한 염증 증상이 동반되는 거. 열이 막 나고 붓는 거죠? 이것도 누구나 가보려고 생각은 하시겠죠? 종양, 감염에 의심될 테니까. 어깨 통증, 어깨 쪽 통증과 함께 전신 열감 발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가볼 생각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밤에 심한 통증이 어깨 쪽으로 지속된다. 요것도 또 특히나 밤에 심한 통증이 어깨 쪽으로 지속되면서 밤에 통증이 심하잖아요. 요거는 또 암하고 연관된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도 좀 가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제 열심히 뭔가 약도 먹었고 나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 3주가 지나도록 팔을 들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기능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 방문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조금 빨리 요거를 끝내야 돼서,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또 좀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어깨에 들어올리면 뚝뚝 소리도 나고 양쪽 어깨가 둘 다 목 디스크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더블 크러쉬 사인이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목이랑 어깨가 같이 안 좋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가 현재 아픈 거가 목이 문제냐, 어깨가 더 문제가 많이 있느냐를 가지고요. 뭐가 더 문제이냐를 따져서 그 부분부터 치료를 하는 거가 이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1시간 동안 다루느라고 좀 굉장히 열심히 달려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는 이제 어깨를 다뤘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경추, 목에 대해서 이제 좀 올라가서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들게 이제
뭐 추운 날씨 속에서도 힘들게 이제 어깨에 대해서 막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넘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런 12월 연말 연시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